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공식 취임해서 4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. 2차 임기가 되는 거죠.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한반도의 안보 지형, 또 우리의 수출 경제를 뒤흔들 수 있는 폭탄 발언을 쏟아냈습니다. 백악관 집무실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지칭했는가 하면 무역대표부에 기존 무역협정을 재검토하라 이렇게 지시를 해서 기존 한미 FTA를 뒤흔들어 놓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는 겁니다. 네,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현지 시각 20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 김정은을 언급을 하며 사람들은 그를 엄청난 위협으로 봤지만 난 그를 좋아했고 매우 잘 지냈다라고 하면서 그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가 다시 국제 무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. 내가 돌아온 것을 그러니까 김정은이 반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. 트럼프가 대선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말했던 것처럼 이 김정은과의 우호적 관계를 강조를 하면서 이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확인한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인데요. 이 같은 발언은 이 퇴임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이 주요 안보 위협으로 무엇을 지목했느냐 이런 이제 언론 질문에 대한 그런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겁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요, 난 우리에게 지금 많은 위협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1차 집권 당시 북한은 잘 풀렸다고 생각한다라면서 이 대북 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.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. I was very friendly with him. He liked me. I liked him. They thought that was a tremendous threat. Now he is a nuclear power, but we got along. I think he'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. 트럼프는 또 김정은이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며 북한이 많은 해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는데요. 관련된 부동산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북한의 부동산 입지가 훌륭하다라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.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김정은에게 해안가에 콘도를 지으라고 본인이 권한 적이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습니다. 역대 미국 정부의 당국자들은요, 핵 보유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사용을 자제해 왔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사실상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듯한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파장이 일고 있는 겁니다. 한소원 기자 계속 전해주시죠. 네, 아니면은 이 단순히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만 있었는지를 불확실하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. 앞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련 주요 인사들도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이란 인식을 여러 차례 내비치면서 우리 측의 우려를 낳은 바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지명자는 의회 인사청문회에서 한 민주당 상원 의원이 기존 한미 당국이 추진했던 이른바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환상 이렇게 지적하자 부인하지 않으면서 더 광범위하게 대북 정책을 살펴봐야 한다고 발언해서 이전 정부의 북핵 정책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여기서 더 나아가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이 서면 답변서에서 북한을 아예 핵 보유국이라고 칭해서 미국 보수 진영 일각으로부터 핵 보유국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서 한 말이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. 여기에 오늘 트럼프의 발언까지 더해져서 결국 트럼프 2기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북핵 위협을 최소화하고 관리하는 방향에 사실상 이 군축 협상 쪽으로 대대적 전환을 앞두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국을 패싱한 채 김정은과 직접 단판 짓는 핵 스몰 딜 우려와 함께 이 과정에서 우리 측이 개입을 요구할 경우 트럼프가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하도록 들고 나올 가능성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80건에 가까운 행정명령을 발효를 했습니다. 대부분이 바이든 전 행정부의 그 조치들을 갖다 취소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 경제계에서 우려를 낳았던 이른바 그 관세 폭탄 이 부분은 잠정 보류를 했습니다. 이거는 이제 관세를 폭탄을 매기면 결국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 부분을 걱정을 해서 일단 보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. 취임식 상황 좀 더 살펴보면은요, 취임식의 씬 스틸러 그러니까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집중시켰던 부분으로 외신들은
톰 모델 출신인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패션을 꼽았습니다. 2017년 일기 취임식과는 여러모로 큰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. 네, 멜라니아 여사는 취임식장에 흰색 블라우스 셔츠에 짙은 감색의 실크 울코트, 그리고 이 동그란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등장해서 관심을 끌었습니다. 모자가 눈 아래까지 얼굴을 가려서 표정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. 외신들은 이 마피아 미망인 같다, 무슨 생각을 하는지 볼 수 없다, 의도적 연출로 보인다 이렇게 평하면서 대통령 직계가족의 취임식 복장으로는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는데요.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 멜라니아 여사가 2017년 첫 취임식에서 아메리칸 드림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미국 대표 패션 브랜드 이 랄프 로렌 디자인의 하늘색 드레스를 입었던 것과 달리 이번 트럼프 2기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갈구하고 있음을 옷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지금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해서 지금 우리 내부에는 상당히 큰 파장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일단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죠. 왜냐하면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지명자 있지 않습니까?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누클리어 파워라고 하는 똑같은 표현을 북한에 대해 썼습니다. 그러면은 국방장관 후보자도 지금 북한에 대해서 누클리어 파워라고 지칭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지칭을 했으니 지금 그러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이 자연스럽죠. 지금 대한민국 조야가 한마음이 돼서 정말 적극적으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한미의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것을 공고화한 다음에 뭐 윤 대통령이 복귀를 하든 혹은 조기 개선이 발생을 하든 결국엔 다시 한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확인하는 데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사실상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. 적어도 트럼프 체제 출범 이후에 대미 외교에 있어서는 여야 정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. 지금 비핵화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의 입장이 뭐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모든 외교적 노력을 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한 외교적 통로 확보를 위해서 여야 정이 함께 노력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. 네.